중동 6개국이 한국을 향해 이례적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까지 걸프협력회 GCC 6개국 주한 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을 최우선 협력 대상국으로 지목했습니다. 더 나아가 에너지 공급에서도 한국을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위기일수록 흔들림 없는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는 점까지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냐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국이 중동에서 여러 분야를 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일본 역시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매우 높고 수입 규모도 한국 못지않거나 더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는 일본이 먼저 거론돼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중동 6개국은 한국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이 지점이야말로 이번 발언의 진짜 무게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겉으로는 우호적 선언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냉정한 계산이 깔려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국이 잘해서 챙겨주는 차원이 아니라 한국과 손을 잡아야 중동도 실질적인 이익을 얻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한국이 단순한 소비국이 아니라 중동 입장에서 사실상 제2의 산유국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해석까지 나온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원유를 사가는 나라를 넘어 중동이 자기들의 원유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국가가 됐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평가가 나오는지 보려면 지금의 국제 정세부터 짚어야 합니다. 전 세계는 원유 수급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최대 리스크로 떠올랐고 이라는 통행 문제를 둘러싸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쟁 국면을 어떻게든 자기식으로 정리하려 하지만 현실은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중동 6개국이 한국의 최우선 공급을 언급했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해상 운송의 핵심 동맥으로 꼽힙니다. 이곳이 흔들리면 국제 유가 전체가 흔들립니다. 이란이 통행 문제를 강하게 건드리기 시작하면서 각국은 사실상 에너지 안보 비상체제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미국은 세일 자원을 갖고 있어 상대적으로 낮다고 말하지만 정작 미국 내부도 휘발유 가격 상승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중국은 이란과 직접 협상에 나서고 있고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유럽은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가격 대책과 공급 대책을 동시에 고민하는 처지입니다. 이처럼 모두가 원유 확보에 사활을 거는 국면에서 중동 6개국이 한국을 향해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으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거론됩니다. 첫 번째는 한국이 중동에서 이미 신뢰를 입증한 안보 파트너라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천궁 II가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드론과 탄도미사일 위협이 현실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산 방공체계는 실제로 존재감을 보여줬고 특히 아랍에미리트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끌어올린 상징적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추가 물량 공급과 후속 협력까지 이어지면서 걸프 국가들 입장에서는 한국이 약속을 지키는 나라, 위기 때 등을 돌리지 않는 나라라는 인식이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중동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신뢰를 판단하는 지역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위기 상황이 오면 발을 빼려 하지만 한국은 다르게 움직였다는 기억이 누적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더구나 최근 중동 정세에서는 전통적인 강대국의 군사적 존재만으로는 완전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인식까지 강해졌습니다. 결국 값비싼 전략 자산보다 실전성과 효율성을 갖춘 무기 체계가 더 주목받는 흐름이 나타났고 이 과정에서 한국 방산의 위상은 오히려 더 부각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걸프 국가들 사이에서는 미국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현실론과 함께 한국과의 협력은 실제 전력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사일 방어뿐 아니라 함정, 전투기, 각종 전략무기 논의까지 이어지면서 한국 방산에 대한 수요는 과거와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수출을 넘어 한국이 중동 안보의 실질축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결국 방산에서 쌓인 신뢰가 에너지 협력으로까지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무기를 팔면 원유가 따라온다는 새로운 공식이 성립하기 시작한 셈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두 번째 이유에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중동이 왜 한국을 놓칠 수 없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유, 석유화학,
고도화 설비를 가진 나라입니다. 중동산 원유는 대체로 중질 성향이 강하고 황 함량이 높은 편이어서 이를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바꾸려면 고도화 설비와 정제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능력을 한국이 압도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한국 정유사들은 오랜 기간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중동산 원유를 경유, 휘발유, 항공유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전환하는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단순히 원유를 사서 쓰는 나라가 아니라 중동산 원유의 가치를 끌어올려 전 세계 시장으로 다시 내보내는 핵심 허브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중동이 원유를 팔아 돈을 버는 구조 뒤에는 한국의 정제 능력이 깊숙이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구조가 왜 무섭냐면 만약 한국이 공급선을 본격적으로 다변화하면 중동도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설비 운영과 원료 믹스를 조정해 미국산이나 다른 지역 원유 비중을 높이기 시작하면 중동은 매우 중요한 전략 고객을 잃게 됩니다. 게다가 러시아산 원유까지 국제시장에서 변수로 작용하는 상황에서는 중동 입장에서도 고객을 묶어둘 필요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GCC 국가들의 한국 최우선 발언에는 한국이 다른 선택지를 넓히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계를 더 단단히 묶어두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구조는 명확합니다. 한국은 청궁 II와 방산협력으로 걸프의 안보를 지켜주는 파트너가 됐습니다. 동시에 한국은 고도화 정유 설비로 중동산 원유를 세계 시장에서 더 높은 가치로 재탄생시키는 경제 파트너가 됐습니다. 즉, 중동 입장에서 한국은 안보 파트너이자 수익 파트너입니다. 한국이 흔들리면 안보도 흔들리고 한국이 등을 돌리면 경제적 이익도 흔들립니다. 그러니 최우선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은 자원 빈국입니다.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겉으로만 보면 중동에 끌려다녀야 할 것 같지만 실제 구조는 생각보다 훨씬 복합적입니다. 한국 역시 중동산 원유가 필요하지만 중동도 한국이라는 고객이 절실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은 그 힘의 균형이 예전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방산에서 신뢰를 쌓고 정유에서 대체 불가한 지위를 확보한 한국은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협상력을 가진 전략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한국 경제 전체에 중요한가도 분명합니다. 고유가가 장기화되면 한국 경제는 성장률, 물가, 소비, 생산비 전반에서 압박을 받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제조업 원가가 뛰고 물류비가 오르고 소비 심리도 위축됩니다. 장기화되면 결국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식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까지 커집니다. 따라서 원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것은 단순한 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성장률 방어, 산업 경쟁력 유지, 국민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흐름은 한국에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한국은 위기 속에서도 원유를 계속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동시에 방산과 정유, 나아가 반도체와 로봇 같은 차세대의 산업으로 연결되는 산업적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안보에서 버틴 국가는 결국 첨단 산업에서도 버팁니다. 한국이 바로 그 조건을 갖춰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결국 이번 장면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 위기 속에서도 약속을 지킨 태도, 실전에서 입증된 방산 경쟁력,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정유, 고도화, 설비가 한꺼번에 만든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원은 없지만 기술이 있고 원유는 나지 않지만 가치를 극대화할 능력이 있으며 위기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국가. 지금 중동이 한국을 다시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중동은 한국의 원유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함께 더 큰 가치를 만드는 구조에 올라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의 한복판에서 한국은 더 이상 약한 소비국이 아닙니다. 위기일수록 진짜 실력이 드러납니다. 이번 국면은 한국이 왜 세계가 쉽게 대체할 수 없는 파트너인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장면으로 보입니다.